안녕하세요. 주식변수입니다. 손님들과 HLB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일단 주주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HLB의 주가는 시간으로 따지자면 동의 트기 직전인 이 새벽 6시에서 6시 반을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란셋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란셋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명예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명예 이상이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HLB가 이제 CMC 준비 다 했고 12월에 승인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CMC 검사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의사들이죠. 처방을 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케팅 비용까지 굉장히 압도적으로 줄여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란셋이 어떠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FDA의 승인 확률을 몇 퍼센트나 위로 쳐서 올려주는지, 그러면 주가는 이제 반등을 보일 텐데, 주가는 새벽 6시에서 6시 반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7시에 가면은 오히려 더욱더 눈부신 이러한 시간이 나올 텐데, 그러면 기본 반등은 얘가 요 자리에서 몇 퍼센트 때려줘야 되는지. 저도 지금 뭐 도입부터 이게 막 감정이 좀 올라와서 좀 주주분께 죄송한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지금 3월 이후에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보여줬었어야 됐어요. 근데 기술적인 반등을 묵살시켰잖아요. 그냥 묵살시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더 밀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고민 많이 했던 주주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이 전의 아픔을 주가의 상승으로 씻어낼 시간이다. 저렇게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면 이제 HLB가 세계 최초로 간암 수술 전후에 이제 병용 효과를 세계 최초로 이제 증명을 해보였습니다. OS가 42.1개월이 나왔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은 애초에 이제 로슈라든지 이러한 글로벌 빅파마들이 BMS도 마찬가지죠. 옵디보 여보이도 얘네들도 이거 이렇게 얘네들이 HLB랑 항서제약이 이렇게 해낼 거라고는 얘네들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신흥 강자가 아니라 황제거든요. 간암 일치 치료 이제 황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HLB를 바라봤을 때는 알테오젠의 초급등 초기를 연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란셋에 일단은 등재가 됐는데, 란셋은 이제 뭐 어중이 떠중이 학술지가 아니라 4대 의학 저널입니다. FDA나 유럽의 EMA가 뭔가 좀 애매한 구석, 좀 가려운 구석이 있으면은 얘네들을 참고한단 말이에요. 그 참고하는 학술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제 이 굵기가 큰 곳이죠. 이 란셋이라는 곳이. 그래서 란셋에 이 앞면이 등재가 됐잖아요. 리보세라니까 캄렐리 주합이 퍼스트면에 요 앞면에 등재가 됐다라는 것은 전 세계 의사들과 연구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바로 공유가 됐다. 즉각적으로. 그러니까는 의사들도 어제 리보스라니까 캄렐리주마압의 이러한 지금 란셋의 데이터를 보고서는 이거 분명히 얘네들도 멘탈 깨졌을 겁니다. 분명 충격받았을 거예요. 왜? 아니 기존에 이제 뭐 소라페닙이라든지 옵디보 여보이 그리고 이제 로슈거 티센트릭 아바스틴 요런 것까지는 얘네들이 평균적인 이 이상의 데이터는 나오기 힘들 것이다 라고 지금 의사들과 연구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데이터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근데 이 발표 나오니까는 얘네들은 결국에는 다른 방도 없다라는 거예요. 얘네들도 먹고 살면 결론적으로는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마비 승인이 나고 나서는 처방은 이거 유일한 이 탈출구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환자들이 제기할 거예요. 아, 이 의사 뭐냐? 이 양반 뭐냐 하면서 왜 리보와 캄렐의 처방을 안 해주냐? 이거 로비 있는 거 아니냐? 더욱더 이거 리보스라이가 캄렐리 주면 처방을 안 해주잖아요. 만약에 승인 이후에 그러면 얘네들이 더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어제부터 연출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뭐예요? HLB 입장에서는 승인 이후에 마케팅비죠. 마케팅비로 이제 작년에 200억 원이 넘게 이제 배정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란셋으로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등재가 됐다는 것은 란셋에서도 엄격한 동료 심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에 대한 이 병용 요법에 대해서
모든 임상 시험의 과정에서부터 모든 정말 이 먼지 같은 부분까지 다 살펴봤다는 거. 모든 이게 동료 의사 과학자들이 익명으로 철저하게 검토를 했다. 왜냐면 얘네들도 철저하게 검토를 안 하면 얘네들이 돌을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검토 이후에 등재가 되었다는 것은 의료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빅파마들도 정말 똥줄 탔을 거예요. 어제부터. 아, 우리가 간암 지금까지 굉장히 잘 먹고 있었는데 란셋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발표했네. 그러면 기존의 기득권이었던 빅파마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거보다 좀 더 뛰어난 약물을 발굴을 하자 이거잖아요. 발굴하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얘들은. 이제 다시 처음으로 가서 발굴을 하자. 근데 이게 얼마나 또 오랜 시간이 걸리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 봤을 때는 지금 결국에는 리보세라닙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이제 그 FDA에서 발표 하나 했잖아요.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이제 이 자료들, 이 예전의 자료 이제 뭐 임상부터 해가지고 CMC까지의 자료들을 리보세라닙 것만 보여줬었는데 리보세라닙은 FDA가 깔끔하게 다 인정했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리보세라닙을 글로벌 빅파마의 병용으로서 병용의 약물로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반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은 이제는 글로벌 빅파마들과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도구로 란셋이 인정을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란셋 등재가 전 세계에 확산이 되고 주요 암 진료 지침에 반영이 돼서 승인 이후 실사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의사들이 처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처방을 안 하면 본인들이 본인 무덤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것은 명예가 아니라 명예 그 이상입니다. 명예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FDA 승인 확률을 최소 12%까지 올려주면서 보험 적용까지 깔끔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로쉬와 티센트릭, 이 란셋의 보고서 앞면에서도 또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요법에 있어서 이 경쟁 약물이라 칭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은 수술 보조요법 임상에서는 초기에 재발률을 낮추는 효과는 보였지만은 시간이 지나자 그 효과가 지속되지 않고 사라지는 한계. 그냥 잠깐 떴다방처럼 반짝하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리보세라니까 캄릴리주맙은 2년, 3년이 지나도 재발 억제 효과가 꾸준히 그리고 압도적인 차이로 유지돼서 하자드 레이셔, 위험비도 0.59, 경쟁사는 0.72. 자, 이거는 마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0.59가 뭐고 0.72가 뭐냐? 자, 손흥민. 자, 여러분들. 손흥민이 공격도 같이 하면서 수비까지 같이 하는 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0.59라는 것은 골을 먹힐 확률이 더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손흥민이 공격도 잘하는데 수비까지 더 잘해봐. 지금 요런 상황이 리보스라니까 캄렐리주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결국에는 FDA가 더욱더 원하겠죠. 본질은 이거예요. FDA가 원하겠죠. 그리고 CMC에서도 항서가 얼마나 지금 칼날을 갈고 닦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12월이죠. 12월이면은 이제 간암 재신청 다시 들어가니까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못해도 4달, 못해도 4달부터 주가 상승 분수령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담간암, 리라푸그라티닙, 요거까지 1월 NDA 이중 모멘텀이에요. 이중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리라푸그라티닙은 실질적으로 지금 담간암 2차 치료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얘는 1차 치료제 가더라도 얘는 그 역할을 톡톡 해낼 겁니다. 일반 담간암 치료제 기득권들보다 그 카르텔보다 리라푸그라틴이 훨씬 더 지금 효율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러한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HLB의 물량을 묵직하게 우리가 지금 끌고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주가에 연결되는 반등의 폭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반등의 폭. 왜냐면은 지금 이 앞전의 매물이 이제 꽤나 있단 말이에요. 꽤나 있는데 자, 이거를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키는 반등은 얼마가 될 것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후속타 나오겠죠, 여러분들. 일정 나오면서 그 일정에 대한 재료가 양념이 제대로 잘 버무러지면은 얘는 기본 반등 퍼센테이지에서 추가적으로 덧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시 못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서두부터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반등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당일 강력한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서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을
매일매일 소나기가 오나 뭐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꾸준하게 제가 공유해 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 성공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요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HLB 기본 반등폭, 요거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10월 22일 수요일 벌써 12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저도 좀 집중하느라 바빴는데요. 그래서 수요일의 수익 금액은 한라캐스트와 삼형엠텍의 수익 실현을 해서 대략 13만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이로 인해 12일 차 누적 수익 금액은 50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배가 넘는 127만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154%죠. 이게 이제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는 이거 나도 할 수 있네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괜찮네 라고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하루 평균 수익률은 5%에서 6% 정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수익이 더 나면 더 나는데요. 다만 100% 적중률은 아니라서 손실이 날 경우에는 이렇게 최소한의 손실로 잡초를 바로바로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작한 이 50만 원의 기적은 수요일을 기점으로 이제 12일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자,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 12일 만에 127만 원이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지난 1차 때도 동일하게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2천만 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번 2기 때도 1차와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50만 원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문자나라와 같은 자, 요런 웹발신으로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핸드폰은 다른 분들께도 수신이 골고루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용도인데요. 자, 오늘 보시면은 이제 한라캐스트죠. 8시 58분입니다. 8시 58분. 제가 시초가 종목으로 한라캐스트를 문자로 좀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1%로 시작을 해서 9%까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공략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월요일날 거래량이 수반이 되었는데 자, 그 다음 날이었죠. 화요일날 거래량이 없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이 조정에서 거래량이 없다라고 하면은 주도 세력들이 아직 관리 중에 있다라는 것이고 거래량이 잡힌 구간에 요 구간에 산 물량들을 상승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이런 구간이 남은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사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격부터 시간까지 여러분들께 50만 원의 기적 1차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꾸준히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면 두 번째 종목으로 한라캐스트를 9시 59분에 매도 신호를 문자로 남겨드렸고 그 다음에 진입한 종목이 10시 8분에 바로 LG화학이었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돈이 좀 많이 들어온 주식이었죠, 여러분들. 다만 이제 LG화학이 덩치가 크죠, 여러분들. 시가총액만 27조 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덩치 큰 놈은 매수 안 할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덩치가 작은 삼형엠텍이죠. 삼형엠텍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잡아드렸는데요. 10시 50분 장중에 19,800원 이하로 제가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삼형엠텍의 10시 50분 차트는 요 구간이었고요. 시장의 거래 대금이죠. 돈이 이 주식으로 좀 집중되는 모습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이 주식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약간의 좀 등락은 나오긴 했지만은 이 자리를 기준으로 시원한 상승세까지 뽑아 주었는데요. 자, 이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삼형엠텍의 19,800원 진입 이후에 자, 매도가까지 보시면은 11시 19분이죠. 11시 19분에 21,000원 기준으로 전량 익절하시길 바란다라고 고점 매도까지 잡아드렸습니다. 11시 19분이 요때였는데 요때를 기준으로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고점 매도까지 잡아드렸는데요. 이 50만 원의 기적은요. 이제 무료이고요. 현재 지금 2기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3기 그리고 4기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는 이 50만 원의 기적의 원칙이 있는데 웬만하면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대기를 하실 동안에 이렇게 실시간 텔레그램 방에서도 50만 원의 기적 못지않게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오늘 대기방에서는 이제 어제죠. 10월 21일 공략한 뉴로핏을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뉴로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22일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자율매도 신호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있어가지고 10월 22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대기방에서는 에코프로를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9시 11분 수정된 메시지가 아니죠, 여러분들. 86,000원 이하
그리고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자라는 취지로 85,000원, 84,000원, 82,300원 이렇게 분할로 제가 가격대를 잡아드렸는데 84,000원까지 딱 체결이 되고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는 85,000원을 기준으로 목표가를 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차 매도가는 찍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1차 매도는 완료됐다라고 제가 브리핑은 남겨드렸습니다. 이분도 8월 20일 날 1기 때 도중에 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1기는 4월부터 이 50만 원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8월이면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근데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도 이제 입장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도 한 달 동안 수익률은 43%에다가 수익 금액은 47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소통방을 통해서도 꾸준히 챙겨 나가시다가요. 순서가 되시면은 이 50만 원의 기적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50만 원의 기적은 100일차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 투자 원금 50만 원이죠. 50만 원을 기준으로 자 100일 그리고 목표 수익률 하루에 5.9%를 적용을 시켰는데 자, 이 5.9%를 적용을 시킨 이유는 제가 1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평균 수익률이 5.9%로 잡혔기 때문인데요. 평균 수익률로 적용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100일차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50만 원이 1,500만 원이 되게 되는데 이는 복리를 가중시킨 이유입니다. 물론 매일 5% 정도의 수익만 보는 게 아니고 또 잡초도 같이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인 3%만 우리가 다시 적용을 해준다 하더라도 50만 원은 100일 이후에 96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960만 원을 기준으로 자 이건 잡초를 적용시킨 수익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500만 원은 내가 좀 빼서 쓰고 한 400만 원 정도만 다시 50만 원의 기적을 통해서 한번 굴려보자 라고 우리가 가정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00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3% 기준 수익률 적용을 시켰을 때는 자 이 400만 원은 이제 7,600만 원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5천만 원은 좀 내가 빼서 쓰고 2천만 원 정도만 다시 이 50만 원의 기적에 참여해 볼게 라고 하시면은요. 자 다시 평균 수익률 3%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100일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억 8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손실은 나오는 부분이지만은 그 손실을 수익률에다가 반영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기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면 얼마까지 이제 기본 반등이죠. 기본 반등에다가 추가적인 재료가 양념이랑 잘 버무려지면 어디까지 나올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를 보려면 과거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자, 고점과 저점 4등분을 그었습니다. 자, 고점 12만 9천 원과 이제 이때가 언제죠, 여러분들? 작년이죠. 작년 요렇게 이제 저점에 대해서 4등분을 그으면은 얘가 이제 저점 기준으로 몇 칸까지 반등이 나왔냐? 자, 한 칸, 두 칸, 두 칸 반 정도. 두 칸 반까지의 반등이 나왔어요. 두 칸 반. 자, 그리고 자, 다시 지우고 자, 요 구간이죠. 요 구간부터 이제 여기 저점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자, 여기에서는 대략 한 두 칸, 세 칸 정도. 그렇죠. 세 칸에서 여기에서 단기적으로는 두 칸. 그리고 한번 숨고르기 했다가 자, 네 칸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그대로 이제 현재 구간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자, 고점이 어디죠, 여러분들? 이 구간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구간부터 쭉 뺐으니까는. 그럼 이 구간을 기준으로 딱 고점과 저점을 놓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본 반등은 두 칸 반이에요. 그렇죠? 자, 저점 35,000원 대비해서 자, 두 칸 반이면은 얼마다 여러분들? 대략 75,000원이다. 두 칸 반. 근데 두 칸 반의 반등을 주고 앞전의 흐름처럼 얘가 숨고르기 한번 해준 다음에 어떻게 한다? 양념이 잘 버무려지면은 그거 갖다가 추가적으로 더 목표가를 때릴 수가 있겠죠. 기본 반등을 더 거칠게 때릴 수가 있겠죠. 그럼 그 가격은 얼마다? 95,000원 정도가 된다. 이게 이제 반등이 뭐 그림 맞추기가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주관적으로. 왜냐면 주식을 보는 건 사람마다 다르니까는. 이게 뭐 틀린 게 아니라 다르구나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두 칸 반등 나왔으니까 이전에 두 칸 반이면은 기본 반등이 얼마예요? 75,000원. 그러니까 기본 반등을 우리가 요 구간 봐야 돼. 그러면 요게 기본 반등이라고 하면 지금 구간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물량을 이걸 묵직히 아주 묵직히 더 소중히 간수를 해서 끌고 가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지금 다시 한번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외국인들의 움직임 보실까요, 여러분들? 자,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자, 빨간색이 주가고 파란 초록색이 비중인데 지금 주가가 우하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뭐예요? 비중을 더 올려버리는 골든 크로스 현상이 나왔죠. 골든 크로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에 얘네들의 물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자, 그러면 주가가 올라도 뭐예요?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올라도 얘네들은 본전이에요. 자, 근데 얘네들도 뭡니까?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사람이니까 뭐예요? 아, 욕심내고 싶잖아. 그러니까 욕심내고 싶은데 주가가 7만 5천 원까지 때리더라도 뭐예요? 때리더라도 얘네들이 비중이 뭐 1, 2%가 아니라 20%나 됩니다. 그러니까 7만 5천에 가더라도 얘네들은 만족할 만한 수익이 아니야. 기다린 것에 비해서.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얘네들은 욕심낼 때 더 보겠다. 그러니까 9만 5천 원, 10만 원까지는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외국인들의 이제 보유 비중이 많잖아요. 보유 비중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다 보니까는 이 물량은 단타 물량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중장기 스윙으로 가는 거죠. 근데 란셋에서 등재가 됐다라는 것은 막말로 FDA 승인 이후에 지금 리보세라니까 캄렐리 주마비 뭐예요? 정맥 제형이잖아요. 정맥 제형인데 자 이거를 이제 알테오젠처럼 또는 이제 그 뭐 SC 제형, 키투르다처럼 SC 제형으로 이거 돌려버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SC 제형으로 돌리면은 여러분들 약을 맞는 시간 자체가 환자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약의 효율도 더 올라갑니다. 이거 키투르다가 보여줬잖아요. 키투르다가. 그러니까 지금 SC 제형으로 돌린다라고 하면 그리고 리보세라닙의 빅파마와 병용 이러한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 직전 고점이라는 이 천장을 이렇게 뚫어버리는 거죠. 이 구조적인 지금 상승의 초입에 위치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HLB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끌고 가기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임은 물론이고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 그거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HLB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유저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동이 더 틀 겁니다. 주가도 동이 더 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이 분노의 상승, 분노의 급등 이제는 만끽해야 되는 구간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주주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강조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